미라이는 26, 한때는 꿈 많던 청춘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도쿄의 작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만 해도 그녀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었는데, 하지만 일본에서의 삶은 매년 혹독한 겨울처럼 그녀의 모든 희망을 얼어붙게 했고, 미라이가 사는 낡은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단열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얇은 유리창과 틈새 벌어진 창틀 사이로 차가운 냉기가 스며들어 한겨울에는 실내 온도가 바깥 온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두꺼운 옷을 껴입어도 온몸이 으슬으슬 떨렸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하얗게 뿜어져 나왔다. 매년 겨울 홀로 사는 노인들이 추위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뉴스에 심심찮게 보도되었는데, 미라이에게는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언제든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에 시달렸다. 유일한 난방기인 코타츠는 잠깐의 온기를 주었지만 이내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공과금은 미라이의 숨통을 조여왔고, 따뜻한 물조차 아껴 써야 했고 난방은 사치였다. 며칠 전에는 직장 동료 미야코 씨가 싸늘한 자신의 방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동료들 모두 그녀가 추위 때문에 죽었음을 알고 있었다. 미라이는 이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인지,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이 정상적인지 깊은 회의에 빠졌다. 대졸 후 3년째 미라이의 월급은 동결되어 있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생활비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이었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살 때도 가격표를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고, 친구들과의 외식은 꿈도 꿀 수 없었다. 미라이의 친구들 대부분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거나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청년들에게 미래는 사치였고 희망은 곧 환상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잦은 지진은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은 일본의 미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해외로 눈 돌리는 젊은이들을 막기 위해 비자 규제를 강화하고 재산 반출을 제한하려 했다. 마치 무너져가는 배에 사람들을 가두려는 듯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미라이는 더 이상 일본에서 꿈을 꿀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이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만이 타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 밤, 미라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유튜브를 보던 중 운명처럼 한국 드라마와 한국 생활을 소개하는 채널에 빠져들었다. 화면 속 한국의 아파트들은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하고 쾌적해 보였다. 특히 바닥에서 훈훈한 온기가 올라오는 한국 특유의 난방 시스템. 온돌에 대한 설명은 미라이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일본의 코타츠나 기름 난로와는 차원이 다른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었다. 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생활한다는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일본의 냉골 같은 집에서 겹겹이 옷을 껴입고 오들오들 떨던 미라이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영상 속 한국인들이 활기차고 여유로워 보였으며 단순히 부자여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선진적인 임금과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라이가 일본에서 겪는 현실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국의 난방비는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효율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에 미라이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더 이상 추위와 터무니없는 전기요금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가능성, 그것은 미라이가 일본에서 결코 꿈꿀 수 없었던 진정한 삶이었다. 화면 속 한국은 어둡고 칙칙한 일본과는 전혀 다른 밝고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았다. 미라이는 한국이 단순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간다운 삶의 해답을 가진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미라이의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이름의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자신에게 펼쳐질 새로운 삶을 간절히 꿈꿨다. 한국은 미라이에게 탈출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한국이 유일한 희망임을 깨달은 미라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암울한 정부와 무기력한 사회가 자신을 붙잡아 두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가장 가까운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다. 매일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학원으로 향했고 수업이 끝나면 독서실에 남아 자정까지 한국어 교재와 씨름했다. 주말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남는 시간은 모두 한국어 공부에 쏟아부었다. 잠은 하루 4시간으로 줄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끊겼다. 그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는 오직 한국으로의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맞춰졌다. 피로가 쌓여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한국에서 온돌이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쉬는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다. 주변에서는 미라이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거나 걱정했다. 일본을 떠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딜 가나 다 똑같아. 시간 낭비야.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부모님조차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만류했다. 하지만 미라이는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일본이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기로 결심한 후였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으로 다져진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어갔고 머릿속으로 한국에서의 빛나는 삶을 그릴수록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다.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는 날도 많았지만 그녀는 피곤함을 느낄 새도 없었다. 한국은 미라이에게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삶과 자유를 의미했다. 언젠가 자신도 한국의 따뜻한 집에서 활짝 웃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미라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미라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였다. 몇 달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미라이는 드디어 한국의 한 IT 기업의 면접을 보러 갈 기회를 얻었다. 일본에서 미리 화상 면접을 치렀고 최종 면접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생애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 설렘과 동시에 면접에 대한 극도의 긴장감이 미라이를 감쌌다. 그러나 첫 면접은 미라이에게 혹독한 좌절을 안겨주었다. 긴장한 탓인지 평소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준비했던 답변들도 횡설수설했다. 결국 예상대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렸던 화려한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공항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미라이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일본의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낙담한 채 면접장을 나서던 미라이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면접장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 나 멈춰 선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의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우왕좌왕했지만 미라이는 평소 일본에서 잦은 지진을 겪으며 몸에 밴 침착함으로 비상벨을 누르고 침착하게 안내 방송에 따랐다. 그녀의 차분한 대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빛을 발했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침착함에 감탄하며 다가왔다. 그는 놀랍게도 다른 대기업의 임원이었다. 자네, 이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이 보통이 아니군. 혹시 취업 준비 중인가? 그의 질문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미라이에게 다음 날 회사로 찾아올 것을 제안했다. 좌절의 끝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한국 땅에서 기적처럼 열린 것이다. 미라이는 한국이 자신을 쉽게 포기시키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은 미라이는 곧바로 두 번째 면접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밤낮 없이 그 회사의 정보와 업계 동향을 파고들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뇌었다. 면접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로운 듯 했다. 택시를 타고 면접장으로 향하던 미라이의 휴대폰에 갑작스러운 경고음이 울렸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속보였다. 순식간에 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손이 떨렸지만 미라이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빠르게 가족들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면접 시간에 늦었음에도 미라이는 침착하게 지진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면접에 대한 열정과 한국에서 일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녀는 비록 지금 일본에 지진이 났지만
한국에서 일하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열정과 위기 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특히 자국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녀의 투지에 감동했다. 면접이 끝난 후 미라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며칠 뒤 드디어 합격 통보가 날아들었다. 미라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 순간 일본의 어둡고 불행했던 과거는 사라지고 한국에서의 찬란한 미래만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듯 했다.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한국 회사에 합격했지만 미라이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해외 취업을 막기 위해 비자 발급 절차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롭게 만들고 해외로 재산을 반출하는 것을 사실상 제한했다. 마치 자국민을 무너져가는 감옥에 가두려는 듯한 필사적인 행태였다. 미라이는 비자 발급에 필요한 수많은 서류를 준비하며 관공서의 불필요한 절차와 관료주의적 장벽에 부딪혀야 했다. 은행에서는 한국으로 가져갈 돈을 송금하는 것조차 온갖 서류와 승인을 요구하며 어렵게 만들었다. 일본은 미라이의 발목을 잡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으로 떠나기 직전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찾아간 일본의 병원은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의료진, 불친절한 태도로 미라이를 경악하게 했다. 제대로 된 진단조차 받기 어려웠고 필요한 치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다.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와 무기력한 일본의 의료 시스템을 보며 미라이는 분노를 넘어선 절망을 느꼈다. 이곳에서는 희망이 없다. 아버지도 나도 오직 한국으로 가야만 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한국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미라이는 간신히 비자와 재산 반출 문제를 해결하고 출국을 강행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미라이는 이 절망적인 나라를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얻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미라이는 일본에서의 모든 고통을 잊을 만큼의 압도적인 충격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은 일본의 그 어떤 공항보다 웅장하고 깔끔했으며 최첨단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공항에서 마중 나온 회사 직원의 안내로 도착한 원룸은 미라이가 일본에서 상상만 했던 따뜻하고 쾌적한 집 그 자체였다. 넓고 깔끔한 공간은 물론 바닥에서 훈훈한 온기가 올라오는 온돌 시스템은 일본의 냉골 같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세계였다. 미라이는 난방비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놀라운 가격이었다. 그녀는 드디어 난방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지하철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깨끗하고 쾌적했다. 환승 시스템은 일본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서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 길거리에는 활기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은 미라이의 눈과 입을 즐겁게 했다. 일본에서 매일 돈 걱정에 시달리며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미라이에게 한국의 물가는 합리적이고 여유로웠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친구들과 외식하는 것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었다. 일본이 멈춰 선 과거에 머무는 동안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미라이는 한국의 모든 것이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곳이야말로 자신이 정착해야 할 진정한 조국임을 깨달았다. 일본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은 한국의 빛나는 현실 앞에서 한낱 악몽에 불과했다. 한국 회사에서의 생활은 미라이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일본에서는 작은 실수에도 가혹하게 질책받고 책임만을 요구받았지만 한국 동료들은 미라이의 실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주었다. 따뜻하고 수평적이며 활기 넘치는 팀 분위기 속에서 미라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발전시켜주는 한국인 상사들 덕분에 미라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다. 불과 몇 달 만에 미라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로 거듭났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것이 설렜고 배우고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에서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미라이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할 수 없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넉넉한 액수였다. 그 돈으로 할머니와 부모님께 일본의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최고급 방한용품과 충분한 생활비를 보냈다. 일본에서는 꿈꿀 수도 없었던 효도를 한국에서 이루는 순간이었다. 가족들에게 보낸 송금 영수증을 보며 미라이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동을 느꼈다. 한국 생활 3개월 만에 미라이는 회사의 수건, 사업이었던 일본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특별 성과급까지 받았다. 그녀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한국의 선진적인 환경과 자신이 이룬 빛나는 성공을 직접 보여드렸다. 부모님은 따뜻하고 쾌적한 한국의 집과 활기찬 거리를 보며 미라이의 선택이 옳았음을 눈물로 인정했다. 이제 미라이는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의 땅에서 더 많은 일본 청년들에게 빛을 전파하고 언젠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찬란한 미래를 꿈꾼다. 한국은 미라이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유토피아였다. 이 이야기는 단지 미라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절망을 딛고 한국에서 새 삶을 찾을 수많은 이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다.